네, 자, 우리 두 번째 시간 품사 변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수업을 이제 처음에 초시생들하고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늘 모든 선생님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단어의 형성을 먼저 수업을 하고 품사를 가르쳐야 되나 아니면 품사를 가르치고 나서 단어의 형성을 가르쳐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배적 접사를 외우지 않은 사람들한테 품사를 가르치기 매우 어렵고 그리고 또 품사를 전혀 모르는데 무슨화 접사 가르치는 게 이게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뭐부터 배워도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건 테마 특강이고 아무래도 이제 한 번쯤은 개념어들을 들은 적이 있다라고 제가 전제하고 앞에서 지배적 접사 할 때 품사에 대한 부가적 설명 없이 그냥 설명을 했고요. 자, 여기서 품사에 대한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품사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품사만 가지고도 두세 시간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명사가 뭔지는 안다. 그리고 동사가 뭔지 안다를 전제로 헷갈리는 예문들을 가지고 품사 변별하는 것부터 출발하도록 할게요. 품사 통용하고. 자, 그럼 요거 말이야. 이거부터 설명하진 않겠다는 얘기지. 이건 안다라고 생각하고 갈게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만 좀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언이라는 건 품사 그룹 명칭이죠. 이걸 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어, 목적, 어는 이건 품사가 아니라 뭘까요? 문장 성분이요. 그거는 통사론에 가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거는 문장 성분이고 언은 품사 그룹 명칭이야. 응.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가변어, 불변어라고 이렇게 나눈 큰 형태적인 분류가 사실 활용을 하냐 안 하냐예요. 그랬을 때 활용하는 건 용언 부류고 조사 중에 뭐밖에 없다? 서술격 조사만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얘가 용언이 되진 않아요. 서술격 조사는 관계언이긴 해요. 근데 관계언에 있는 애들 중 얘만 활용을 하기 때문에 도식상 여기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서술격 조사이다 쓰고 관계언이라고 써주세요. 관계언이야. 그래서 언 기준으로 분류하라 그러면 얘 관계언이라고 해야 돼. 여러분 그거 두부 과자 먹어도 돼요. 저는 너무 몰래 드시길래 그냥 드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자는 거 빼고 다 해도 돼요. 막 컵라면에 물 부어오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아니지. 근데 껌 씹거나 사탕 먹거나 막 잠을 깨기 위한 모든 게 전 상관없어요. 진짜 냄새 나지만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 제가 들었는데 그냥 몰래 안 드셔도 돼요. 드셔도 돼요. 근데 막 와삭 바삭 막 이렇게 하면서 먹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먹지만 않으면 돼. 당 딸린다. 뭐 초콜릿 같은 거 먹고 그럼 괜찮아. 자는 게 최악이야. 그거는 거의 졸면 어쩔 수 없지. 그건 내 잘못이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졸면 여러분들 잘못인데. 이렇게 하고 막 자고 그러면 모욕이야. 그렇지. 강사한테 그렇게 하는 거 모욕이라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가끔 화낼 때 보면 조는 사람을 보고 화내진 않아요. 근데 그냥 막 이런 거 있죠. 패딩 입고 이렇게 앉아있는. 왜 이렇게 알아? 그러려고 패딩 차 입고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침낭을 입고 온 거지. 그런 다음에 여기 맞아. 그러면 나 옷부터 벗기거든. 싹 뺏기는 거 말고 패딩을 벗긴다고. 패딩을 벗겨.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침낭 입고 있으니까 졸리지. 그치? 자, 근데 뭐 지금 아직 쌩쌩하시네요. 아침이고 그리고 뭐 특강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 또 우리 주의해야 될 거 이거. 여러분 관형사는 좀 까다롭게 무언만 수식한다. 체언만. 그래서 얘는 체언만 수식하고 자, 부사는 근데 주로 용언을 수식합니다. 부사는 주로 용언. 표현 자체가 다르죠. 그러면 부사는 예외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얜 예외 없어요. 언제나 체언만 꾸미고요. 그럼 체언에 뭐뭐 들어가 있어? 명사, 대명사, 수사죠. 근데 사실 용례상 대명사나 수사가 관형사의 수식을 받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대부분 명사가 수식을 받죠. 자, 그러면 내용 봅시다. 이제 출제될 때 품사를 변별하라 그럴 때 가장 많이 출제됐던 건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이고 그 다음이 이제 품사 통용 어휘들이에요. 품사 통용 어휘들은 맨날 나오는 애들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 자료에 있는 것만 보셔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동사랑 형용사의 구별은 범위가 되게 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의미로 판단하시면 애매해요. 영어로는 동사인데 우리나라에선 형용사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냥 동작이면 동사고 상태 성향이면 형용사라고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자, 여러분 늙다는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늙다 동사인데 젊다는요? 형용사예요. 자, 이런 것부터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왜 그런단 말이야. 반이오니까 뭔가 품사 성향이 같다고 보거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늙는다라는 말은 성립하지만 접는다는 없습니다. 그래서 늙다가 상태 같더라도 우리는 동사라고 외워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변별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변별법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표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근데 그 중에 아무거나 편의적으로 잡지 마시고요. 가장 안전한 분류법은 이겁니다. 시제요. 시제. 아까 전에도 제가 늙는다는 되지만 접는다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현재형의 표현을 하는 것은 동사. 그리고 현재형을 안 쓰고 기본형으로 현재임을 드러내는 것은 형용사입니다. 자, 그래서 예쁜다라는 표현이 없죠? 예쁘다 하면 지금 예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가다는 문어적 표현이고 간다라고 말해야 되죠. 먹다라고 하면 좀 이제 문어적 표현이고 그러니까 문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말할 때 구어체적으로 말할 때는 먹는다, 간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먹는다의 는, 간다의 니은. 근데 예쁘는다 X, 예쁜다 X. 기본형이 현재. 그리고 관형사형일 때도 한번 볼게요. 내가 먹는 빵, 는을 쓰죠. 집에 가는 중, 는을 써요. 동사들은. 근데 예쁘는 중이야, 예쁘는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거든. 그래서 는을 사용하지 않고 예쁜. 차이가 뭐죠? 는이 아니라 매개모음 들어가면 은, 매개모음 없을 때는 니은이에요. 자, 그럼 이 동사는 은을 사용할 수 없느냐? 쓸 수 있죠. 자, 먹은 이라고 하면 다만 시제가 다른 거예요. 내가 먹은 빵 하면은 먹다의 행위가 현재가 아니라 뭐죠? 과거가 됩니다. 집에 간 사람, 그럼 이것도 뭐죠? 가는 사람은 현재, 간 사람은 과거예요. 그래서 동사일 땐 이게 과거야. 근데 형용사는 얘네랑 결합했을 때가 현재라는 거죠. 그래서 요 두 칸 잘 기억하고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기출에 나왔던 단어로 2015년에 오답률 상위 2위 안에 들어갔던 게 거의 1, 2위가 비슷해가지고요. 모자라다였어요. 모자라다의 품사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판을 했냐. 모자라다. 저한테 배운 대로 현재형으로 했으면 깔끔하잖아요. 밥이 모자란다. 끝. 뭐야? 동사. 이거잖아요. 그런데 자, 이 구별법 중에 이걸 사용한 거야. 명령 청유. 명령형 청유형은 동사만 결합하고 형용사와 결합을 못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일 쉬운 판별법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자기가. 그래서 여기다가 대고 뭘 했냐면 모자라라, 모자라자. 이상하네 이렇게 한 거야. 당연히 이상하죠. 동사인데 만족스럽다는 뜻이 아니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남한테 제안을 하거나 명령을 할 때 나쁜 동작을 제안하거나 이제 나쁜 동작을 명령하는 건 굉장히 어색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동사들 중에 부정적 어휘들은 원래 명령 청유라면 원래 이게 도덕적이지 않으니까요. 어색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제 쓰라는 거예요. 명령형, 청유형, 의도와 목적의 려러 이런 거 판단법 다 되지. 문제는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멀쩡한 걸 이상하다고 판단해. 사실 모자라라 모자라자 되는 거예요. 표현상으로는, 문법적으로는. 하지만 쓰는 상황이 없는 거죠. 우리 모자라자. 너 모자라라? 이상하잖아. 누구한테 띨띨해지라고 뭐 얘기를 할 거야. 그치? 그러니 그래서 요런 걸로 실전에서는 사용하지 말고 현정 써라. 그럼 선생님 얘만 알아두고 나머지 몰라도 돼요? 그러면 또 안 되는 게 기출 중에는 어떤 문제도 있었어요. 1번부터 4번이 그냥 다 예문 없이 다음 중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가 아닌 것은 해서 이 정보들을 그냥 명시적으로 쓴 적도 있어요. 그러니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문만 나오면 난 현재형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지혜롭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여기서 명령, 청유형, 의도, 목적 이런 것도 있고 진행과 완료 좀 볼까요? 동작상이라고 해서 진행상, 완료상을 구별케 하는 뭐뭐하고 있다, 있다,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때 이 앞에 본용어로도 동사만 오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있다도 동사이기만 합니다. 형용사에 대해서는 진행상이나 완료상을 밝혀 표현하지 않아요. 와, 쟤 예쁘고 있다 막 이렇게 안 해? 알겠지? 자, 그 다음 알아어라가 명령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감탄형도 있거든요. 오, 예뻐라 느낌표 하면 그건 명령형으로 쓴 게 아니라 감탄형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형용사와 감탄형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예문만 보고 문장을 다 봐야 되는데 밑줄 어휘만 보고 오판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는 오늘도 행복하여라 이런 것도 된다니까. 이때는 이게 명령형이 아니라 뭐야? 감탄형. 어머 예뻐라도 써줘. 어머 예뻐라 느낌표 빵. 자, 여기 채팅창에 보니까 구구비둘기님이 모자라는이 맞고 모자라니 틀린 거군요. 그랬는데 여러분 동사는 둘 다 쓸 수 있댔지. 는이랑 은이랑. 그러면 모자라는 이게 뭐야? 현재. 모자란 과거. 둘 다 되지. 둘 중 하나 되는 게 아니지 동사인데. 그치? 자, 그 다음. 자, 이제 활동해 볼게요. 요거는 활동이니까 내 시간을 좀 줄게. 자, 여러분 요거는 제가 한 3분 드릴 테니까 여기 기억에서부터 빈칸 있죠? 빈칸 부분이랑 OX를 좀 해보세요. 비음까지 하셨어요? 네, 그럼 볼게요. 자, 여기서 동사는 동작이나 작용,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 의미를 가지고 나누지 말고 여러분 이건 당연하지만 예문이 보여주면 보여준 거 쓰세요. 자, 여기서 그는 크게 소리쳤다라고 과거형이니까 현재형으로 바꿔봐. 지금 소리친다. 되네? 그럼 동사지. 이렇게. 그 다음에 손 는다는 아예 보여줬어. 는다. 여기 옆엔 소리친다 쓰고 소리친다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맛이 다른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단다.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 형용사. 아름답는다. 안 되죠. 형용사. 자, 그 다음 니은. 자, 기본형의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는 니은. 진행에 고 있다. 있다. 관형사형 는 쓸 수 있으면 동사다. 해봅시다. 는다. 자, 요거는 뭐예요? 동사고 는다 되고 오. 바른 표현이다. 걸음을 지금 걷고 있는 현재형 어린이. 그 다음에 곱다는 형용사거든. 그래서 곱는다 땡 이상해요. 곱는 옷 땡 이상해요. 그러면 뭐라고 바꿔야 돼요? 곱다 하고 고운. 고운. 왜 고운이 될까? 자, 여러분 곱에다가 요렇게 해봐요. 자, 그러면 은이 들어가야 돼. 는은 못 써. 형용사라서. 그러면 모음 앞에서 비읍 불규칙 활용을 해. 비읍 불규칙 활용.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반모음 우가 돼가지고 고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서울지방이 흐리고 있습니다. 흐리다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고 있다와 쓰고 싶으면 흐리다를 동사로 바꾸면 돼요. 흐려지다. 예쁘다도 예뻐지다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흐려지고 있어요. 맑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앞을 동사 표현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빈칸에 알맞는 이라고 했는데 못 써. 알맞다 걸맞다는 형용사거든. 그래서 알맞은 은을 써야 돼. 걸맞은 은을 써야 돼. 자, 그리고 맞는다 는 되죠? 자, 동사. 그리고 이 부분에 별표 쳐주시고 제가 월요일날 개정 특강 때 설명해드릴 건데 맞다가 원래 동사 뜻만 있었거든요. 올해 어마어마한 짓을 합니다. 국립국어원이 맞다를 동사, 형용사, 품사, 통용 단어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다 제가 개정 쪽에 넣어놨거든. 월요일날 다뤄드릴게요. 근데 진짜 개짜증나는 게요. 동사 뜻이랑 형용사 뜻이랑 진짜 겁내 비슷해가지고요. 그러면 객관식으로 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시제를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사실 이런 걸 안 냈으면 좋겠는데 혹시 모르지 뭐. 자, 그 다음. 자, 이제 디귿 볼게요. 자, 의도나 목적에 려러. 나 병원에 예쁘러 가. 예뻐지러 가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성질이나 상태는 의도나 목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나는 거기에 가려고 해. 자, 그러면 가다는 동사니까 가능. 그 다음에 먹다도 동사니까 가능. 근데 아름답다 형용사니까 이렇게 결합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아름다워지려고 아름다워지러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알아, 어라, 자 이거. 자, 여기서 쭉쭉 안 보일까봐 하늘색이라 제가 쳐드릴게요. 서두르다. 여러분 서두르다는 동사예요. 서두른다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둘러라. 자, 하자, 하다 동사. 근데 착하다는 형용사거든. 너 오늘부터 착해라. 이거 안 돼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착해져라. 착하게 굴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성실해져라. 성실하게 굴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건강하세요.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이게 기출에 많이 나왔잖아요.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이게 X 문장인 이유가 뭐죠? 막 이래. 자, 설명해보세요. 이거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이거 왜 올바른 문장이 아니죠?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아, 내가 벌써 건강 걱정 들을 때가 됐구나 해서 씁쓸하시대. 내가 그래서
도덕이야? 그러면서 그쵸? 뭐 예절 뭐 수업이야? 그러면서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게 윤리 시간이냐? 막 이러면서 건강하다가 형용사라서 명령형, 청용을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아버지 건강히 지내세요 이렇게 말하면 괜찮은 거다. 뭐 씁쓸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요거. 자, 그 다음에 그 노래 행복하자 우리 양화대교 그죠? 행복해지자 우리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좀 비트가 깨지죠? 자, 그치? 그래서 행복하자 땡. 그 다음에 당당해라 이것도 당당한다 안 되잖아요. 그쵸? 조용한다 안 되지? 그치? 이렇게. 자, 그래서 거의 약간 지금 예시 어학당 수준이에요. 그쵸? 근데 이게 외국인들한테는 진짜 하나하나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진짜 외국인들이 이런 것들 문장을 막 50개씩 막 테스트하면 니은다 없고 니은다 없고 는다 막 이런 거 하거든. 그렇게 해줘야 돼? 50개 줄 걸 그랬어? 자, 그다음 여기서 관형사형일 때 자, 여러분 동사는 둘 다 돼요. 먹는 과자 하면 현재, 먹은 과자 그럼 과거일 뿐 둘 다 쓸 수 있어요 동사는. 근데 현용사는 는을 못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과거 그리고 옆에다 현재 써주자. 먹는. 그 다음에 예쁜 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현재. 그러면 형용사일 땐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과거를 어떻게 표현해요? 그러면 예뻤던 던을 써요. 동사도 던 쓸 수 있거든요. 네, 먹던 빵. 근데 현용사는 과거로는 던밖에 못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구어체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말할 때 기본형으로 완전한 서술이 된다면 형용사다. 동사는 시제를 밝히지 않으면 문어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는 열심히 살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구어체일 땐 산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달다는 되죠 형용사니까. 자, 그 다음 황무지에 서다 또는 젊음이 황혼에 지다처럼 표제어나 시엇 및 일기문에서는 동사의 기본형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거는 뭐니까 문어체, 문어체. 교과서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있다 볼게요. 있다 하나만 가지고도 문제 하나를 잘 낼 수 있죠. 동사 있다랑 형용사 있다랑 구별하는 문제예요. 이때 모양이 같고 우리 입이 있는다도 해봤고 있다도 해봤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형으로 구별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현재형을 써도 되고 쓰면 안 되는 상황을 판단을 시험장에서 잘 못해요. 네. 왜? 둘 다 해봤거든. 내 입이 둘 다 익숙하다고 해. 그 앞에 문장부터 읽어도 내 입은 읽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장도 거부감을 느끼지 못해. 그래서 경험치가 있는다가 많이 쌓여 있어서 있는다가 안 되는 상황에도 괜찮은데? 이런다는 거죠. 결국에 이건 방법이 딱 두 개인데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써야 돼요. 첫째, 동사 뜻을 외운다. 여러분, 형용사는 뜻이 더 많아요. 뜻 개수가. 그러면 우리가 이분법적인 걸 외울 때 둘 다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적은 양인 걸 외우고 외운 것 안에 의미가 없다면 형용사다. 이렇게 가는 방법. 그리고 검산법으로 형용사의 의미는 없다와 반의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해. 그게 훨씬 쉽네. 저 두 번째 방법만 쓸래요. 그럼 그걸로 판단이 안 나오는 예문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알아야 됩니다. 자, 두 가지 다해. 동사 뜻을 외운다. 그 다음에 없다로 치환해서 검산한다. 둘 다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있다에서 동사 뜻 외워볼게요. 외울 때 너무 많아요? 쉬워. 의미에 대한 진술에서의 마지막 서술어를 한번 봐봐요. 자, 여러분 기억에 여기 머물다 밑줄 그어보세요. 머물다 자체가 동사잖아요. 그쵸? 머문다. 되지? 머물다. 그게 이제 요때 현재형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있다 문제가 지금까지 기출에 나왔던 적을 보면 시제를 밝혀줬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낼 땐 난도를 미친 난도를 구현할 생각이 없으면 주로 예문에서 이 동사 특징을 구현해 둡니다. 자, 얘도 보세요. 뭘 줬죠? 명령형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막 괴롭힐 의지는 없을 거야. 출제자들이. 자, 그러면 여러분 다니다도 동사잖아. 직장 다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유지하다도 동사거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꽂히더라고. 상태. 근데 여러분 상태를 진술하는 말이 아니라 상태를 유지하는 노력이에요. 그래서 동사야. 자, 그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경과하다. 여러분 경과하다는 이제 바꾸면 조금만 지나면 정도로 하면 돼요. 지나다. 기다리다. 요런 의미일 때. 조금만 지나면 추석이다. 조금만 기다리면 추석이다. 그러면 얘네들이 동사인 것처럼 얘도 동사인 거죠.
시간의 흐름을 전제로 하니까요. 그리고 얘네 둘은 그냥 묶어 외우면 돼. 동작상이야. 고 있다, 있다. 그때 있다는 보조 용언이 있다. 보조 동사이기만 하다. 보조 형용사 있다는 없어. 자, 됐습니다. 그리고 없다는 형용사로만 인정합니다. 사실 얘가 동사적인 쓰임을 보일 때가 있어요. 물론 없는다라는 말은 없는데요. 느냐와 결합할래? 냐와 결합할래도 동사 형용사의 좀 다른 양상이거든요. 선생님 근데 아까 전에 앞에 동사 형용사 구별법에선 왜 안 넣어줬어요? 그러면 예외가 너무 많아서요. 예외가 너무 많은 거는 배제한 거야. 자, 그럼 우리가 느냐랑 결합하는 경우, 자, 이게 동사. 그리고 냐와 결합하는 경우, 그때 형용사. 자, 여러분 써볼까요? 예쁘냐? 예쁘냐? 예쁘느냐 땡? 예쁘냐? 근데 먹느냐? 가느냐? 되죠. 그래서 대표적 예시로 먹다 가다. 동사는 선생님 왜 예시 2개씩 불러요? 받침 있는 거 없는 거. 받침 있는 거 없는 거 2개 다. 근데 이제 형용사는 예쁘냐? 요거 하나 하면 되고. 자, 그 다음 그래서 없다 같은 경우는 없냐도 되고요. 없느냐도 돼요. 둘 다 되거든.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동사 같고 이렇게 보면 형용사 같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있다 없다 따로 빼가지고 존재사 만들다는 얘기도 있었어. 그러면 품사가 식품사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법론자들이 아니 단어 2개 때문에 존재사를 만들자고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모두가 반대해가지고 그러면 있다는 통용하고 없다는 그냥 형용사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빠르다와 느리다. 여러분 빠른다 땡 느린다 땡 둘 다 형용사요. 자, 그 다음에 늙다는 동사, 젊다는 형용사. 이런 것들 흔히 틀리는 것들. 그러면 늙는다는 되지. 접는다 돼 안 돼. 늙는다 되고 접는다 안 돼. 접는다 X. 자, 그럼 여러분 느리다가 여기 있잖아요. 이거 왜 얘기했냐면 늦다 때문에요. 느리다는 언제나 형용사야. 근데 늦다는 동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어. 자, 그러면 늦다 볼게요. 기출에 다 있는 것만 했습니다. 자, 여러분 늦다는 되게 심플한 구별법이 있어요. 사전에 찾아보면 우리가 형용사 늦다 같은 경우는 필수 구조랄 게 없어요. 근데 동사 늦다는 늦다, 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필수 부사어 애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때 애가 공간이 아니라 시각이야. 기준 시각. 그래서 기준 시각을 필수 부사어로 제시해야지만 동사 늦다야. 이걸로밖에 구별을 못해. 왜냐하면 뜻은 거의 일치하거든. 동사 뜻과 형용사 뜻이 똑같기 때문에 구조로밖에 구별을 못해요. 자, 그럼 볼게요. 약속 시간에 네모, 버스 시간에 이러면 동사다 이거지. 근데 그 외에 여기 있는 애들은 뜻은 진짜 똑같아. 근데 애가 없어. 이때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애를 넣음. 왜 그러는 거야? 그렇죠? 예문을 바꾸면 안 돼요. 예문은 기준으로 삼으라고 준 거예요, 문장을. 그러니 여기다 애를 쑤셔 넣으시면 안 됩니다. 싹 다 애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 하는 거야. 선생님 여기 보면 다른 부사어가 있는데 어쨌든 부사어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조사 애를 써야 돼요. 예. 그래서 시키는 대로 풀어가지고 틀리면 멱살 잡으러 와. 그럴 수 없어. 알겠지? 자, 그 다음 제일 쉬운 방법 알려줬는데 자꾸 변형하더라. 그죠? 그러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보조용언의 품사 볼게요. 자, 사실 국가직 지방직에는 보조용언의 품사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기타 직렬은 여러 번 나왔고요. 그리고 수능이나 평가원이나 교육청엔 나왔고요. 그러니까 얘 내잖아? 그러면 우리만 맞는다? 검은 옷 입고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자, 그래서 근데 내가 뭔가를 확실히 이해를 했어. 근데 얘가 좀 난도가 있어. 그리고 국지에서 반복된 적은 없어. 근데 올해 나오잖아. 그럼 우린 대박 치는 거야. 뭔지 알겠죠? 자, 여러분 보조용언이게 아니게는 봤죠? 국제도 나왔잖아요. 근데 보조용언의 품사까지는 나온 적이 없잖아요. 기타 직렬 아니면. 기타 직렬은 나왔다니까. 자, 그중에 특히나 아니하다. 부정의 보조용언은 앞에 품사를 따라가요. 아프지 아니하다 그러면 뭘까? 여러분 뭐부터 판단하면 돼? 아프다부터 판단하면 되지. 아프다가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동공이 막 흔들려? 아픈다 돼 안 돼? 괜찮게 들려? 그쵸? 친구 어학당에 있는 애인데 거기로 옮겨줄게. 자, 여러분 아픈다 안 돼요. 아프다는 형용사고 아파하다가 동사예요. 몇 개 써볼까? 아프다, 슬프다, 기쁘다는 형용사. 아파하다, 슬퍼하다, 기뻐하다 이런 게 동사야.
어하다, 아하다, 어지다 이런 거. 그럼 아파하지 않는다라고 해야겠지? 아파하다면 동사니까. 아파하지 않는다. 근데 형용사일 땐 아프지 않다라고 해야 돼. 그럼 봐봐. 아프지 않는다 쓰면 개소리지? 왜요? 형용사인데 는다 왜 써?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내 입이 읊조리면 미친 짓 하겠지? 시험장 가서 읊조려봐. 큰일 나는 거야. 알고 푸는 자와 모르고 푸는 자의 차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부정의 보조용어는 앞에 본용어의 품사를 따라간다 알아두시고, 근데 그 외의 용어들은요 하면 각각 원래 부여받은 품사가 있어요. 앞에 본용어에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이 부정의 보조용어만 수업에서 들은 거야.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부정의 보조용어는 해줄 거야. 왜냐하면 기타 직렬에는 몇 번씩 나왔으니까. 근데 그거 듣고 얘를 확대 해석해서 모든 보조용어는 앞에 걸 따라간대.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딱 얘기 하나 해볼까? 보고 싶다 써봐요. 보고 싶다. 여러분 보고 싶다에 보다가 뭐예요? 동사죠. 싶다는 보조 형용사요. 씹는다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본용어과 보조용어의 품사가 늘 일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부정의 보조용어는 앞에 걸 따라가지만 다른 것들은 각각 알아둬야 되고 현재형 적용해보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여기저기 거기의 품사도 기출에 나왔었죠. 볼게요. 이게 옛날의 학교 문법은 이 뒤에 조사가 붙으면 이러네 저러네, 조사가 없으면 이러네 저러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개정이 됐어. 그리고 학교 문법에서도 이제 표준국어 대사전의 입장을 따라가. 이런 일이 드물어요. 학교 문법은 사실 고집을 잘 꺾지 않아요. 그래서 교과서 개정도 되게 넓잖아. 몇 년에 한 번씩 하잖아. 그래서 학교 문법 같은 경우는 표준국어 대사전과 입장이 다를 때에도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품사에 대해서는 표준국어 대사전이 먼저 품사를 하나로만 한정하겠다고 했고 학교 문법이 따라갔어요. 자, 그러니까 얘만 봐. 자, 품사로는 대명사, 그리고 문장 성분으로는 부사어. 그래서 품사 물어보면 대명사만 돼요. 이제 제 부사 안 돼요. 자, 그 다음 품사 통용. 자, 여러분 품사 통용은 여기 있는 예문들만 다 잘 숙지해도 이 안에서 조금 많이 반복돼서 출제되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내용 보겠습니다. 양, 척, 채. 얘네들은 원래는 의존명사예요. 근데 이 의존명사에 하다 접사를 붙여서 보조용언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도 또 나오냐면 띄어쓰기. 띄어쓰기에서 하다나 쉽다와 결합한 보조용어는 앞에 본용어가 붙였을 수 있다. 이거 허용. 본용어 보조용어의 허용 부분에 띄어쓰기에서 다시 언급이 될 건데, 그러면 모양을 볼게요. 이렇게 쓰면 뒤에 조사죠. 뒤에 조사가 있고 서술어를 따로 받으면 의존명사야. 그런데 이렇게 하다 접사 결합해버리면 하나의 파생어로서 보조용언입니다. 본용언, 보조용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양, 척, 채는 뭐뭐하는 양 한다, 뭐뭐하는 채 한다, 뭐뭐하는 척 한다. 그래서 이제 보조 동사가 되고요. 듯하다는 보조 형용사야. 여기 듯 없지? 듯하다는 보조 형용사요. 이따가 볼게요. 뒤에서. 자, 그 다음 의존명사, 형용사, 용언의 어미까지 여기 있잖아. 듯. 듯이 그래서 듯만 가지고도 띄어쓰기 문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얘 정체가 뭐냐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볼게요. 자, 가다에다가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썼네요. 그러면 관형사형 전성어미의 수식을 받는다는 건 얘가 체언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뒤에 뭐 붙였어요? 조사요. 그러니 얘는 의존명사. 자, 그 다음에 듯하다 요렇게 하면 얘처럼 보조용언이 만들어지는데 듯한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나 보조 형용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 다음에 오는 듯은 여러분 이렇게 합쳐야 하나의 용언이에요. 여러분 끌타죠. 끌타. 여기서 어간이 어디요? 끌, 어간. 다자리가 뭐예요? 어미자리죠. 그러면 죽끌 이럴 거야? 이 자리에 다자리에 뭔가가 들어가야 되죠. 어미가 들어가야 되죠. 듯이 어미일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때는 어미라서 특정 품사가 아니라 단어의 일부죠. 자, 그 다음 이때 띄어쓰기도 봐봐. 끌듯 하고 하다를 띄어쓰지. 듯하다 붙이는 거 아니야. 보조용어는 아니거든. 듯하다는 파생어일 때라고. 근데 요거는 끌듯. 이거 하나 용언, 하다 동사하다요. 자, 그 다음 3번 의존명사와 조사의 모양이 같은 경우, 그래서 만큼 뿐 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다 보니까 얘네들 싹 다 띄어쓰기랑 너무 밀접하죠. 띄어쓰기에 쟁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3강에서 또 듣게 돼요. 얘네들. 그러면 지금 쉴 거예요? 자, 이제 자, 쉴 수 없어. 중요하니까 이따 또 듣는 거지. 자, 여러분 여기서 원하는 대로 할 때 느는 관형사형 전성어이에요. 관형어가 수식을 하고 띄어쓰는 의존명사입니다. 근데 앞에 체언이 오면 법대로 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 나 대명사잖아. 체언이지. 이럴 땐 조사예요. 붙여 쓰죠. 의존명사 띄어쓰고 조사는 붙여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들 볼게요. 자, 들에서 앞말이 열거되고 띄어쓰는 들은 의존명사입니다. 근데 단수 체언에 붙어서 파생어를 만드는 복수 체언을 만드는 경우에는 접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의 파생어예요. 단어 개수 세면 사람과 들을 쪼개시면 안 됩니다. 단어들이 하나의 파생어예요. 그럼 선생님 사전에 검색하면 나오나요? 자, 이때 복수 접사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명사에 붙을 수 있잖아요. 나무들, 연필들, 책들, 사람들, 그죠? 의자들, 책상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넓게 파생어를 만들 수 있는 경우 걔를 다 올리면 사전 표제어가 2배 되겠죠. 체언군이. 그래서 따로따로 표제어를 올리진 않는 거예요. 근데 들을 접사해서 찾으면 나오죠. 자, 그 다음 5번 여기서 이그저가 단독으로 주성분으로 기능을 하면서 조사랑도 결합할 수 있다면 이땐 대명사예요. 지시대명사. 근데 수식만 한다? 그리고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 그러면 지시 관형사입니다. 그래서 지시성 있는 건 똑같은데 대명사로 볼 거냐 관형사로 볼 거냐 해서 문장 성분으로서의 역할이 다르고 조사와의 결합 여부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수사냐 관형사냐. 자, 보면 얘 뭐예요? 서술격 조사. 얘 체언이어야 되지. 그럼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 수사. 그 다음 5시 단위 의존 명사를 꾸미고 있네. 그럼 단위 의존 명사는 수관형사 수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수관형사의 수식 받은 상태.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 이 첫째 같은 단어는 명사일 때가 있어요. 우리 집 첫째가 강사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첫째는 맞이죠. 그럴 땐 명사. 자, 그리고 첫째로 신발은 편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우선 이런 뜻이 있으면 그것도 명사. 이런 것들은 따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그래서 명사일 때 2개는 외워둡시다 뜻을. 자, 그래서 요거를 우선이라고 비슷한 표현을 써두세요. 우선. 근데 첫 번째 성적이 첫째이다. 서술격 조사 결합했으면 그냥 일반적인 수사. 자, 그럼 만약 이렇게 쓰면 우리 집 첫째 아이예요. 이렇게 쓰면 첫째이다가 아니라 우리 집 맞이이다가 아니라 첫째 아이다 이러면 또 수식이잖아. 그러면 이땐 또 뭐예요? 수관형사. 이땐 또 수관형사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명사 부사의 통용 볼게요. 내일 이 출근이다. 조사 있죠? 격조사. 그리고 이럴 때는 내일만이 아니라 오늘 내일 어제 몽땅 다 시간 명사예요. 시간 명사 군이 있어. 부류가. 그래서 격조사와 결합할 수 있으면 명사군이야. 시간 명사. 근데 격조사 안 주고 뒤에 있는 서술어를 꾸민다. 내일 만나, 오늘 만나, 모레 만나, 어제 만났어. 자, 이렇게 하면 부사예요. 그래서 시간 명사와 시간 부사군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명사와 부사의 통용이라고 했어요. 모두 서로 스스로. 이거는 근데 또 미리 안 외우면 선생님 이게 모두가 사람들이니까 막 인칭 대명사 아니야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미리 알아야 돼. 쟤네들은 대명사는 안 해. 명사거나 부사야. 명사일 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체언이니까 격조사 결합으로 보여줘. 애매하게 안 내. 선생님 만약에 격조사를 생략하면 어떡하지? 통용 문제를 낼 땐 예문으로 판단 가능하게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일부러 엿먹이려고 뭔가를 숨긴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여줘. 선생님 얘 빼면요? 생략하면요? 생략하고 명사라고 우기면요? 아니 그러면 구별을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출제를 어떻게 해? 안 한다고. 그렇게 나온 역사가 없어.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부사. 자, 여러분 저기서 가 빼버리잖아요? 시험에 나왔는데 저 예문인데 가가 없어. 그럼 명사 아니야 부사야.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안 아파 그러면 앞에서 부정부사로 수식한 거. 그 다음에 자니? 아니? 앉아 이럴 때 얘는 대답이죠. 응, 아니, 네, 아니요? 이런 거 감탄사예요.
아,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지금 500명도 넘는 분들이 실시간 듣고 있는데 전을 붙이면서 듣고 계신 분이 있어요. 아, 어떡해. 며느리구나. 아, 짱, 짱. 엄마고 며느리시고 여러분, 내가 그랬지? 홀몸일 때가 공부하기 제일 좋을 때야. 여러분들 지금 등에 아이가 엎여 있지 않잖아. 그쵸? 지금 전 붙이면서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럴 때 진짜 되게 짠한 게 좋은 며느리도 하고 싶어. 그리고 좋은 엄마도 하고 싶고 좋은 아내도 하고 싶고 그런데 공부는 또 해야 돼. 아,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이 공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까지 귀에다 갖다 대. 자, 지금 듣고 있다며. 시어머니 귀에다 갖다 대. 어머니, 지금 며느리가 지금 전을 붙이면서 강의를 듣고 있대요. 응원해 주시고 요 전까지만 요 판까지만 붙이고 들어가서 공부하면 안 될까요? 자, 자, 지금 만지고 있는 것까지만 하면 안 될까요? 자, 그다음 며느리 아닌데 왜가 여기 지금 여기 이제 논쟁 붙는 거 아니죠? 자, 지금 여기 또 선별 갈등 불 붙는 거 아니죠? 장남인데 전 붙여요. 오, 되게 좋은 아들이다. 그치? 좋은 아들이거나 좋은 남편이거나 아내가 전 붙이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막 그런 오늘도 이제 헤매하는 언니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명절 때 며느리 위주로 일을 하는 거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있는 풍경이잖아요. 그때 이제 남편이 누워 있으면 부하가 치미는 거죠. 그렇겠죠. 열이 받겠죠. 당신네 집안의 제사나 당신네 식구들이 먹을 건데 내가 하고 있고 남편은 누워 있고 그러면은 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도 그 자리에서 끌어내서 같이 전을 붙이게 하고 이거 친구들이랑도 많이 얘기하거든. 근데 나는 또 약간 좋은 게 좋은 거다 스타일이야. 그래서 나는 굳이 거기서 투쟁을 해야 되나 시댁에서. 그래서 나는 어떤 식이냐면 그냥 그땐 쳐 누워 있게 두고 집안일을 한 달 몰빵 시켜. 그러니까 둘이 있을 때 그냥 겁내 부려먹으면 되잖아. 그분들이 알바가 아니잖아. 집안에서 우리 둘이 있을 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그거를 불합리하다. 어떻게 하루와 한 달이냐 막 이럴 수 있지만 닥치고 그치 쉬어라 일단.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응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거기서 끌어내서 앉힐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모르겠네. 자, 가끔 이제 격하게 투쟁을 항상 모든 장면에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 주자가 제 동생이에요. 제 동생이 지금은 안 듣고 있을 거야. 아마 시작할 때 봤겠지. 뭐 입었나. 자, 그래서 지금은 안 듣고 있을 거야. 제 동생이 결혼할 때 결혼식장에 입장할 때 동시 입장 있잖아요. 우리 아빠 멀쩡히 살아계신데. 제가 동시 입장 왜 있는지 알아? 이게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서 남편에게 넘겨지는 게 그 미개한 풍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니까 약간 그 삼종지도 이게 아버지가 남편에게 보내는 거다. 그래서 여자가 종속된 부속된 존재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동시 입장하겠다. 그래서 동시 입장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 우리 아빠가 너무 서운해하는 거야. 해보고 싶었던 거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는 뭐 남녀 평등이고 나발이고 한번 입장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 약간 딸 가진 아빠의 로망이잖아요. 딸딸이 집안이니까 목욕탕에 아들을 못 데려가가지고 그것도 아쉬웠는데 입장까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동생한테 굳이 그래야겠어? 막 그랬더니 아빠는 축사를 해달라는 거야. 아빠는 그거는 원하지 않는다. 막 이렇게. 근데 입장만 하고 싶었는데 그거 안 해줬잖아. 그래서 동생을 보면 이렇게 빡세게 산다 이럴 때가 좀 있는데 자, 그쵸? 그래, 둘이 있을 때 조져. 그치 뭐 끌어내서 전 붙이게 할 거 있노. 자, 그다음 자, 11번 볼게요. 자, 11번. 나 약간 오은영 박사님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왜지? 자, 여기서 뒤에 조사가 붙는 적은 명사를 만든다. 여러분 여기 서술격 조사. 서술격 조사의 활용형. 그러면 이때는 명사예요. 아까 적했죠? 우리 지배적 접수할 때 했던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체온을 꾸미니까 관형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비교적 쉽다. 비교적 빨리. 얘는 용언을 꾸미고 얘는 부사가 부사를 꾸민 거니까 얘 부사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비교적 교통이 그쵸 뭐 원활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교통 꾸민 거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단어들보다도 부사는 위치의 이동이 조금 자유로운 편이에요. 특히나 얘가 성분 부사로 강박성이 없으면 얘를 꾸미든 위치가 조금 이동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 파악을 해야 돼. 비교적 뭐가 비교적인데? 수월한 수준이 비교적이야. 교통이 비교적이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뭘 꾸미는지 보고 결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조금 활동형이거든요.
그래서 박스에 보면 여기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나와요.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선택을 좀 해주시고 활동을 어디까지 쭉 하느냐면 형태가 동일한 명사와 부사와 조사 구별 훈련까지 거기까지 쭉 퀴즈 해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을 쉬는 시간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풀고 화장실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 20분 드릴게요. 11시 10분부터 요거 맞추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맞추면서 정답을 맞추면서 그러면 틀리지 않고 맞히다 맞추다 그래서 구별하듯 나는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발음을 잘못한 거야. 그럼 귀가 바로 필터링을 해. 그래서 불편할 때가 많아. 자, 그러면은 풀고 쉬는 시간 가지시고 그렇게 하세요. 채팅창 제가 쭉 읽어볼게요. 질문 있으면 질문 올리세요. 그러면 우리 11시 10분에 다시 만나. 네, 자, 우리 쉬는 시간 가지면서 퀴즈 푸시라고 했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얘가 하나하나 좀 쟁점이에요. 그래서 모양이 같아도 문장 예문의 문법적 구조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해볼게요. 자, 먼저 수사와 수관형사의 구별 훈련. 요게 제일 먼저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수사는 직접적으로 주성분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조사랑 결합할 수 있어요. 격조사 결합 가능하죠. 체연이니까. 그리고 수관형사는 수식만 해요. 그리고 조사랑 결합을 못합니다. 자, 그리고 첫째 같은 경우는 특정한 의미일 땐 명사가 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진 돈 하나 없이 여행을 떠나겠다고 라고 얘기했어요. 이럴 때 문장 구조까지 활용해야 돼서 사실 품사 통용 쪽은 통사론을 배우고 해야 더 이해가 잘 돼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가진 돈이 하나가 없다가 부사절입니다. 지금 얘가 절이에요. 그리고 이게 여행을 떠나다의 떠나다를 수식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여기서 없다에 대해서 하나가 무슨 역할을 하냐는 거죠. 그러면 사실 가진 돈이 주어 같지만 서술절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진 돈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가를 보조사로 바꾸면 도가 어울리겠죠? 가진 돈이 하나도 없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조사를 붙일 수 있죠. 심지어 없다 같은 경우는 주어를 원하잖아. 그래서 요게 주어 자리예요. 그래서 주어 서술어 큰 주어 이런 상태라 그래서 얘는 뭐냐 하면 격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 수사예요. 근데 얘가 기출예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예문들 다 기출예문이거든요. 얼마나 많이 틀렸겠어요. 조사를 안 붙여줬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너에게도 하나를 주랴? 선생님 이거를 그럼 조사를 붙여봐야 된다는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거냐? 서술어 보고. 주다잖아. 그럼 주다에 대해서 하나가 뭘까? 너에게도 뭐 이것을 같은 건 생략했겠지만 하나를 주랴? 목적어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판단하는 건 통사론에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강사들이 힘든 거야. 이 형태론부터 가르치고 품사로 이 품사부터 가르치고 통사로 넘어가긴 해야 되는데 통사를 안 배우면 이건 또 몰라. 그래서 이런 테마 특강 참 좋은 점이 여러분들한테 주다는 목적어가 필요하죠 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알아들어 줄 거라는 거. 맞지? 자, 주다는 뭐뭐를 주다겠지. 누구에게. 그래서 여기서 누구에겐 생략됐지만 어쨌든 얘는 목적어다. 자, 그래서 요때도 수사. 자, 그 다음 그것은 세 단인 둘이다 그랬는데 아니다가 있죠. 자, 아니다에 대해서 셋이 뭘까? 주어? 아니다 되다 앞에 보어. 그치? 지금 통사론 불안정해. 그죠? 자, 이거 보어잖아. 그럼 복격조사 올 수 있죠. 셋이 아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붙을 수 있고 얘도 수사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때 출제자가 작정을 한 거야. 난도 높게 내려고. 그래서 일부러 조사를 생략하고 서술어 보고 해!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출제자의 목적은 단순 품사가 아니에요. 이게 문장 성분 판단할 수 있니야. 사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수식만 했네. 요거 자 들판에는 농부가 한둘 눈에 띄다의 띄다 세모. 그러면 농부가 뛰는데 한둘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서술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도 격조사 2가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사입니다. 그 다음 두 사람은 수식만 하죠. 그 다음에 두세 개는 수식만 하죠. 그래서 한 권, 두 사람, 두세 개 빼고는 지금 다 수사인 상태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 예문들에서 이 예문, 이 예문, 이 예문, 이 예문이 어려운 거야. 여기서 조사를 생략하고 보여줬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정도면 진짜 문법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그럼
오답률 1이 달리게 되죠. 그래도 우리는 봤어요 지금, 그죠? 자, 그다음 이제 관형사와 용언의 관형사형. 자, 여러분, 관형사는 품사 자체가 관형사죠. 그러면 난 체험만 꾸밀래 하고 태어난 애야. 자, 그 다음에 관형사형은 용언으로서의 서술성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체험도 꾸밀래예요. 역할이 두 개입니다. 그럼 관형사형의 밑줄 역할 두 개 쓸게요. 자, 여기서 이 관형사의 역할 더하기 서술성. 용언으로서의 서술성도 가지고 있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관형사는 아니면서 수식은 하고 싶어하는 관형사형과 관형사의 모양의 꼴이 같을 때 이런 경우는 왜 벌어지는 거냐면 태어날 땐 용언으로 태어나요. 용언 어떠하다로 태어났어. 원래 어떠하다가 먼저 있었던 거야. 어떠하다 형용사가 태어났는데 이걸 어떤 해서 관형사형으로 많이 쓰다가 얘가 서술성이 없는 상황까지 필요해진 거야. 그러면 이제 국립국어원은 고민을 해요. 아, 이런 예문에 쓸 때는 서술성이 전혀 없네. 그러면 관형사로 따로 올려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품사 통용이 되는 거죠. 형용사 어떠하다와 그리고 관형사로서의 어떤이 공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 개 있어요. 자, 다르다와 다른 이런 식으로. 자, 얘네들이 태어날 땐 모두 다 용언부터 태어난 거예요. 근데 관형사 다운데? 그럼 분화해주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이제 우리는 객관식에서 문제 풀 때 예문을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둘의 차이는 뭐예요? 수식 역할은 둘 다 해요. 그러면 무슨 성이 있다 없다? 그렇지. 서술성으로 판단해야지. 서술성의 별표. 서술성이 있는 건 관형사형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결국에 서술성이 있다 없다 판단은 형태론적 요소예요? 통사론이에요? 또 통사론이야. 그래서 요런 문제 풀 때 자기가 자꾸 틀리면 이거 외워서 소용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장론 쪽. 그래서 통사론 쪽 복습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예문 볼게요. 기차 안에서 어떤 여인을 만났다에 수식은 했지. 그러면 여기서 서술성 있나 볼게요. 여인이 어떠하다 써보세요. 여인이 어떠하다. 이 어떤을 서술어로 만들어 볼게. 여인이 어떠하다. 요게 절로서 성립이 될까요? 그러면 어떠하다라는 단어의 특징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어떠하다라는 말은 속성 주어가 있어야 돼요. 여인이 외모가 어떠하다. 여인이 그리고 성격이 어떠하다. 외모나 성격 같은 속성 주어가 따로 필요해요. 여인만 있으면 안 돼요. 주어가 두 개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전에 검색을 해보면 이런 단어들은 원래 그거 아시죠? 사전에 서술어 자릿수 추정할 수 있게 이런 거 있지. 주격은 생략하는 거 알지? 원래 서술어 자릿수 하나부터 출발이잖아. 그래서 주어는 몽땅 모든 용언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걸 안 써. 근데 이렇게 속성 주어 따로 원하는 애들은 이게 있어.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인이 어떠하다 이런 말은 불가능한 말이에요. 여인이 외모가 어떠하다? 여인이 성격이 어떠하다 이렇게 써 있어야만 절이 형성이 돼. 그럼 얘는 서술성이 있다 없다? 없어. 속성 주어가 없으니까 서술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다? 관형사. 자, 그래서 요거는 관형사. 그럼 생김새가 어떠한 사람이니? 그러면 그 사람이 생김새가 어떠하다죠. 얘는 있네. 무슨 주어가 있어요? 속성 주어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서술성이 있어. 이게 있거든. 그래서 얘는 용언의 관형사형인 거예요. 그럼 용언의 관형사형이면 용언 중에 뭘까 해보자. 어떠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형용사. 그래서 얘는 형용사의 관형사형. 자, 그 다음에 그는 어떤 사람이니? 그러면 사람이 어떠하다 이거잖아. 그러면 속성 주어 없지. 그럼 얘 또 뭐야? 관형사. 그래서 얘는 관형사. 1번 3번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책 샀어? 책이 어떠하다. 책이 내용이 어떠하다. 책이 표지 디자인이 어떠하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 자, 근데 얘도 어때? 그럼 서술성이 없지. 얘도 관. 쉽죠? 쉽잖아. 쉬워. 자, 그 다음에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이제 다른 해봅시다. 자, 생각이 다르다. 자, 옆에 써보세요. 생각이 다르다. 성립이 될까요? 여러분, 다르다는 항상 필수 부사가 필요해요. 생각이 누구와 다르다나 어떻게 다르다나 뭐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어와 다르다만으로는 절 성립이 안 돼요. 서술성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관형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형사 다른 같은 경우는 뭘로도 바꿀 수 있냐면 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해를 먼저 하고 이걸로 검산을 할 수는 있어. 근데 다 이것만 알더라. 선생님 딴으로 바뀌면은 관형사래요. 이게 무슨 꿀팁이나 엄청난 비법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딴으로 바꿔도 될 때랑 안 될 때는 항상 엄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맞아? 여러분 어때야 딴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관형사여야 딴으로 바꿀 수 있지. 그럼 관형사가 아닌데 딴으로 바꿀 수 있다고 내가 착각을 하면 어쩔 거야? 시험장에서. 그게 바로 읊조려서 풀겠다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안 돼요. 저는 항상 문법 규정을 가르칠 때 이해를 하면 암기가 줄어든다 라고 얘기했죠. 암기 극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예문을 다 외울 거야? 시험장에서 미친 짓 하지 않기 위해? 그거 어떻게 다 외워? 이해하면 되잖아. 자, 그 다음. 자, 다른 사람들은 어디지? 이럴 때 딴 사람들 괜찮네 이것부터 하지 말고 사람이 다르다. 뭐가 없네. 뭐뭐 와가 없잖아. 얼마나 깔끔해. 뭐뭐 와가 없으니까 관형사다. 자, 근데 얘 보세요. 쌍둥이. 와, 이거 기출에 나왔을 때 난 진짜 소름. 악마가 만든 줄 문제를.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뭐뭐와가 필요 없을 때가 있어. 사전에 다르다를 치잖아요. 그러면 뭐뭐와라고 되어 있는데 주어가 복수를 의미할 경우에는 뭐뭐와가 생략 가능. 쌍둥이잖아. 그러니까 쌍둥이는 둘이지. 그러니까 A를 B와 다르다고 말 안 해도 둘이 비교한다는 게 성립이 되는 거야. 와, 이걸 내다니. 소름이었어. 그렇죠? 자, 그래서 항상 출제자들이랑 경쟁하는 느낌이 들거든. 근데 내가 진짜 너무 하네요. 막 이렇게 이러고 싶을 때가 있어. 수험생 입장에서. 그래서 요거는 왜 돼요? 뭐뭐와가 없어도 되는 이유가 복수의 단어라서. 자, 그래서 요거는 서술성이 있어. 거기다 속성주어도 있네. 그래서 둘은 어떤 포인트가 다르다.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뭐다? 형용사 다르다요. 다른다 안 돼. 동사 아니야. 자, 그 다음에 그러하다. 그런 사람. 그럼 사람이 그러하다 써보세요. 사람이 그러하다. 아니 뭐가 그런데? 그쵸? 속성주어 없죠? 그럼 얘 또 관형사야. 그 다음에 많은. 자,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 많은은 사람이 많다. 되네? 자, 서술성이 있죠? 자, 요것도 되고. 그리고 많은은 사전에 관형사로도 등재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사전에 관형사와 형용사가 둘 다 있는 케이스도 아니고 통용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많다. 절성립이 됩니다. 그러니 서술성이 있죠? 자, 그래서 얘는 형용사. 자, 됐어요. 자, 그 다음. 명사와 용언의 명사형. 얘도 마찬가지야. 명사는 서술성이 없어. 근데 용언의 명사형은 서술성이 있죠. 그래서 용언의 명사형 위에 써주세요. 명사절의 서술어. 명사절이 존재해야 돼요. 명사절의 서술어. 자, 그러면 여기서 1번. 책 많이 읽기. 모양만 보면 몰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걸 봐야 돼. 책이 무슨 역할을 할까요? 읽다에 대해서? 목적어요. 책을 많이 읽기죠? 그럼 목적어가 얘를 원하잖아. 뭐로? 서술어로. 그래서 얘가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그쵸? 그래서 제가 서술성이 있는 것들은 세모치고 있어요. 서술어. 그리고 한 가지 팁이 더 있는데 근데 늘 수식어를 밝혀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어디까지나 추가적 팁으로 쓰는 거예요. 앞에서 수식하는 말이 부사어면 용언, 서술성이 있다고 본다. 근데 관형어면 이제 명사죠. 그래서 많이의 여러분 아까 부사와 접사 뭐뭐 이히 50이랑 어쩌고저쩌고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부사와 접사와 결합한 부사야. 그래서 부사어가 수식하니까 얘는 서술성이 있는 용언이야. 자, 그 다음 여러분 그러면 요거 보자마자 올해부터 보이거든. 올해는 부사니까 그래 괜찮은데 그래도 좀 더 넓게 봅시다. 자, 여기서 순영이는 물속에서 숨을 안 쉬다. 숨을 오래 참다예요. 자, 그래서 숨이 목적어고요. 쉬다와 참다가 서술어로 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식한 말도 부사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바로 이제 용언입니다. 그러면 읽는다 동사, 참는다 동사. 동사의 명사형. 자, 그다음 자, 여기서 주말에는 온 가족이 봄맞이 함께 걷기 대회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봄맞이로 함께 걷다라는 서술성이 있어요. 함께 또 부사어죠. 그래서 부사가 꾸미는. 그래서 걷는다 동사. 자, 그 다음 정확한이래. 여러분 정확하게예요? 정확한이에요? 니은이네. 여러분 이거 부사용 전성어미야? 아니면 관형사용 전성어미야?
관형사형 전성어미. 전성어미 안 외우면 이런 문제 못 풀어. 전성어미 은는 을던. 관형사형 전성어미. 그래서 얘는 관형어. 관형어는 뭐만 꾸미지? 체험만 꾸미지. 얘 명사. 문법 개념으로서 명사. 그러면 제가 예문을 좀 변형해 볼게요. 정확하게. 걔는 뭘까요? 관형사형 전성어미예요? 부사형 전성어미예요? 부사형 전성어미죠. 그러면 부사어가 꾸며 그러면 띄어쓰기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세요? 문법 개념으로서 등재된 명사인 띄어쓰기는 붙였습니다. 합성어예요. 하지만 이때는 얘가 서술어거든요. 그래서 띄어서 쓰다 본본입니다. 본용은. 그래서 이게 띄어쓰기 문제 나와도 엄청 틀릴 거예요. 정답률 50% 안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사람이라면 치타보다 빨리 부사어에다가 주어가 뭐뭐보다 비교부사어보다 빠르게 달리기가 쉽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의 선조들은 불우한 니은 관형어. 그럼 얘는 뭐예요? 명사. 얘는 동사였고 그 다음 겨울이어서 노면에 얼음 이렇게 할 거야. 여러분 문장 끝까지 읽어보세요. 자, 여기서 겨울이 어서 이건 원인 이어진 문장 그리고 이게 위치가 여기니까 헷갈리는 거야. 출제자들이 진짜 일부러 이렇게 문장 성분 위치를 바꾼 거야. 얼음이 노면에 일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얼음이 노면에 생긴 거잖아. 근데 일부러 뒤집은 거야. 어쩌라고? 여러분들 엿먹으라고. 그치? 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돼. 문장 성분의 순서는 도치가 가능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격조사를 봐야 돼. 얘는 부사어잖아. 근데 부사어인데 뭘 꾸미나 봐봐. 얘일까? 아니면 얘일까? 얘를 꾸미지. 그러면 서술어는 이거고 얘는 서술성이 없어. 그쵸? 그럼 얘는 뭐예요? 명사요. 자, 그래서 얘 명사. 여러분 이거 봐. 이유진이 치사하게 된 예문이에요? 기출예문이에요? 다 기출예문이에요. 자, 그 다음 영희는 깊은 잠을 할 때 여기 있는 잠이랑 여기 있는 잠이랑 다르지. 깊은 잠을 이 괄호 안에서 여기 색깔 먹은 잠은 서술성이 있어. 얘는 목적어, 요건 서술어. 얘 명사, 얘는 동사. 자, 그래서 얘 동사. 자, 그 다음에 앞에 크게네. 그쵸? 부사어죠. 부사어가 수식하면 얘 뭐예요? 서술성이 있죠? 웃는다. 동사. 그 다음에 나를 보기가 역겨워. 그럼 목적어가 원하는 서술어. 보다. 얘 동사. 됐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이 먼저 퀴즈 했잖아요. 근데 제가 막 수업을 하고 있으면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채점을 할 거 아니야. 많이 안 틀리면 필기를 많이 안 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야. 너무 불안해. 뭐 이렇게 많이 써. 거의 맞지 않았어? 그죠? 세모 치는 거지? 세모 치느라 바쁜 거죠? 틀려서 막 고치느라 바쁜 거 아니죠? 거의 10번 다 필기하신 것 같은데 10개 틀린 거 아니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형태가 동일한 명사와 부사와 조사의 구별 가겠습니다. 아, 조사는 너무 쉽지. 왜 붙어 있으니까. 자, 여기서 조사 뭐예요? 요놈이지. 이때 처럼으로 바꿔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소처럼. 자, 그 다음 깊이가 뭘 수식해? 파봐. 그러면 파다죠. 깊이 파다. 그러면 얘는 부사. 여기 격조사 받았네. 그리고 여기서 관형사용이잖아. 관형사용에 수식받고 격조사 받으면 명사지. 그 다음에 얘는 함께라는 뜻이네요. 친구와 함께. 그럼 얘는 부사. 예상한 바와 같이. 여러분 와. 뭐뭐와 같다. 뭐뭐와 다르다. 뭐뭐와 비슷하다. 서술성. 그러면 요렇게 해서 부사절의 서술어야. 서술성이 있어. 부사절이라고. 이게 뭘 꾸며요? 떨어졌어. 이렇게. 자, 그러면 부사절의 서술어니까 같다는 갖는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형용사. 자, 그리고 방안은 깨끗한데 먼지가 하나도 없다. 서술성이 있지. 근데 여러분 서술성이 있는데 얘는 따로 외워야 돼요. 자, 요거를 이제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이론할 때도 제가 강조했는데, 자, 이 있죠. 이게 부사와 접사면서도 서술성을 훼손하지 않아요. 이건 특이점입니다. 명사와 접사나 그리고 뭐 관형사와 접사는 서술성을 못 가지. 이제 명사와 접사나 우리가 관형사를 만드는 접사는 서술성을 가지지 못하게 해요. 근데 부사와 접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부사이면서 서술어도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부사이면서 형용사란 얘기인가요?
없다는 원래 형용사라며. 부사면서 형용사란 얘기예요? 아니. 이와 결합하는 순간 형용사는 아니게 돼. 근데 서술어로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에 보면 아마 이 얘기가 있을 거예요. 자, 부사 중에 없이 달리 같이 같은 경우 부사이면서도 서술성을 가질 수 있다. 자, 그 다음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띄어쓰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